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자, 트럼프 총격 사건은 이제 뭐 주식이나 코인 안 하시는 분들도 이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거라 믿어요. 근데 트럼프 총격 사건 관련해서 이제 현재 업데이트된 내용 몇 가지, 그리고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관점, 시장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일단 이제 트럼프가 이제 유세 중에 좀 이제 피격 당해서 이제 오른쪽 귀를 이제 다쳤지만 크게 문제 없이 지금 이제 목숨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됐죠.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다양한 음모론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음모론이 생길만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일단 저격을 당한 위치가, 트럼프가 저격을 당한 위치가 이 자리인데 그 저격수가 여기 있었대요. 그러니까 그 총격을 한 사람이 여기서 총격을 했는데, 실제로 이제 트럼프 측의 이제 경호원 그 스나이퍼는 이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그냥 이제 딱 얘기를 들어보면은, 여기서 트럼프가 연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건물을 비롯해서 요 건물, 이 옥상에서 저격을 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하는 게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뭔가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도 이거는 당연히 여기를 이거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1년에 국방비만 1,000조 원을 쓰는 국가가 이거를 대비를 못했다? 트럼프가 연설을 하는데 저격을 당할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고려를 하지 못했다? 이건 좀 약간 뭔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계속 이제 여론이 막 계속 여론몰이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저격을 한 용의자를 보면은 이 음모론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얘가 저격을 했대요. 20살짜리 애가. 게다가 얘가 이제 알려진 거에 대해서 거의 없는데 뭐 학교에서 괴롭힘 많이 당했었다, 이 정도? 근데 이런 애가 트럼프를 암살할 수 있었다라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었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음모론이 생기는 시작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 이런 꼬마애가 이제 지금 대통령이 되고 실세가 될 수 있는 사람을 쉽게 이렇게 저격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렇게 지금 미국에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현실주의자, 음모론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면 음모론을 믿을 만하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트럼프가 이제 저격 당했을 때 막 이제 성적이 딱 이제 뒤에 이제 휘날리면서, 아, 트럼프가 뭔가 뭐 나는 죽지 않는다, 미국은 뭐 영원하다, 뭐 아메리카 이즈 스트롱, 뭐 이렇게 뭐 아메리카 스틸 스트롱, 뭐 이렇게 딱 이게 말하고 싶은 그런 장면을 딱 지금 연출했잖아요, 사진으로. 근데 이 사진이 너무나도 완벽하다, 너무 각도도 완벽하고 구도도 너무 완벽하다, 거의 퓰리처상 받을 정도 수준이다.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됐냐, SNS에 평소 대비 트럼프의 관심도가 17배 급증하는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모론들이 지금 미국 내에서 창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소리 들은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 그렇게 이제 총격 사건이 이제 생겼으면 사람들이 당연히 다 도망가야 될 텐데, 특히 미국은 총기 소지가 가능한 국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총기 소리만 나도 다들 도망가는데 아무도 안 달아났다, 이런 얘기도 있고, CIA에서 암살 명령이 내려와서 지금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바이든이 지시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사실은 1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바이든이 지시한 거다. 왜 그러냐? 트럼프가 암살을 당하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예요? 반대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이든이 지시한 거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뭔가 여론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사건 그 당시에 목격했던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또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아저씨가 목격을 했나 봐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범인이 총격을 한 장소가 완전히 개방되어 있었다. 지금 우리가 방금 이제 얘기 나눴던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아니, 당연히 트럼프가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고 스나이퍼가 여기 있는데 반대편 여기 건물에서 당연히 총을 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건데, 여기를 개방시켜놨다는 게 말이 되냐? 동네 아파트 옥상도 잠궈놓는 시대, 그쵸?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기 완벽한 장소였는데 그게 대비가 안 됐는데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음모론이 안 생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됐냐? 트럼프의 대선 승리 확률이 68%까지 급증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 사이트에 폴리마켓에서 보면 그렇게 나와 있고, 요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데이터로도 지금 공화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의도가 됐던 아니던 트럼프한테 결론적으로는 유리해진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뭐 요 내용도 그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 트럼프 총격 사건 관련해서 좀 이제 유튜브 찾아보셨으면 요 데이터도 보셨을 거예요. 요 데이터가 뭐냐면, 그 옛날에 한 40년 전쯤에 이제 레이건 대통령이 지금 대선 나왔을 때 레이건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했던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도가 실패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레이건에 대한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높아지면서 80%가 넘어가게 됩니다. 대선 지지율이. 그러니까 거의 당선이 확실한 수준을 넘어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제 레이건 암살 시도 이후에 공화당 쪽으로 압도적으로 이제
뭔가 이제 대선의 심리가 기울면서 결국 레이건 대통령의 이제 승기가 만들어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사건을 이제 당연히 트럼프랑 트럼프 주변 사람들도 정치 전문가니까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건을 너무 모티브화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제 사람들의 주장도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로 그 당시에 레이건을 암살하려고 했던 그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냐? 걔도 그 당시에,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이제 젊은 사람이었어요. 젊은 사람. 레이건 암살 시도했던 사람도 똑같이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그래서 힌클리라는 소년이 있었는데, 이 소년이 권총 들고 와서 단숨에 6발 따다다닥 쏴가지고 이제 경호원이나 이런 사람 다치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국 레이건은 이제 목숨을 부지했습니다. 그래서 13가지 혐의를 붙여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정신 이상이기 때문에 처벌이 불가하다. 그래서 무기한 치료 감호, 징역형이 아니라 치료 감호를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뭐 물론 갇혀서 당연히 치료를 받았긴 하겠지만 징역을 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13가지 혐의를 적용받았음에도 정신 이상자니까 처벌할 수가 없다라는 명분이었던 거죠.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최근에 이제 2022년 2년 전인 41년 만에 지금 드디어 이제 2022년에 이 친구는 풀려나게 되고 자유를 만끽하면서 막 트위터도 올렸대요. 이제 나 자유다 이러면서 올렸다고 하는데, 레이건 대통령 때랑 지금 요번 트럼프 사건 때랑 약간 비슷한 점들이 몇 개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만든 지가 이제 원래 다른 유튜브 채널 운영하다가 지금 최근에 새로운 유튜브 채널 경제왕 김PB를 이제 유튜브를 만든 지가 한 달 정도 됐는데, 가장 거기서 조회수가 많이 나온 영상이 이거예요. 8년 뒤에 미국이 몰락한다, 경제위기 시작된다. 예측을 너무 잘해서 감옥까지 간 마틴 암스트롱이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내용도 어때요? 2024년 대선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가 매우 치열하게 진행돼서 어떻게 된다. 양측 모두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회적 경제적 혼란이 될 수 있다라고 이 아저씨가 예측을 했는데, 이 아저씨는 참고로 실제로 다큐멘터리도 나왔던 사람이고, CIA에서 이 사람한테 경제 예측하는 프로그램 팔아라 했는데 안 파니까 어떻게 해요? FBI 들이닥쳐가지고 이 사람을,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 이제 7년 감옥을 살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실제로 다큐멘터리에서 다뤄졌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귀신같이 잘하는 그런 이제 예측 전문가 아저씨도 공화당의 승리를 요번에 점치고 있는 상황인데, 뿐만 아니라 대부분 금융 데이터가 공화당 승리, 그리고 바이든이 사퇴할 가능성, 이거를 되게 점점 갈수록 높게 잡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만 봤을 때는 지금 대선이 4달 정도만 남았는데 딱 타이밍 좋게 트럼프가 이제 쇼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일이 벌어지는 바람에 어떻게 됐다, 대세가 이미 트럼프 쪽으로 기울어진 상황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여러분들의 생각이 저는 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팩트 기반으로 판단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연애 국방비만 1,000조 원 쓰는 국가인 미국이 이 상황을 대비를 못했다? 전 좀 이제 이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좀 여러분들 생각 남겨주시고. 저는 사실 그 영화 아수라가 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아수라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이제 황정민이 일부러 쇼를 연출을 해가지고 자기가 커터칼로 그이면서까지도 막 이게 이제 기자들이 사진 찍게 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붐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화 아수라에서 그런 장면을 이제 뭔가 정치의 어떤 괴물들을 보여주는 이런 영화가 아수라죠. 근데 영화 아수라 현실판이 트럼프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 정도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뭐 이게 의도됐다 아니다 쇼다 이런 얘기가, 이게 실제로 쇼든 아니든 전혀 상관이 없고, 결국은 이렇게 결국 화제가 되면 화제가 될수록 트럼프한테는 결론적으로는 유리합니다. 우리가 연예인들 보면은 구설수가 되게 많이 돌잖아요. 아 뭐 저 연예인 뭐 어떤 애 성형했네, 뭐 어디 가서 뭐 누구를 만났네, 별의별 구설수가 도는데, 돌면 돌수록 더 돈을 많이 버는 게 연예인이에요. 이미지에 치명타가 가지 않는 이상, 연예인 생활을 못하는 그런 치명타 정도 수준의 이슈가 터지지 않는 이상 어때요? 연예인은 계속 관심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더 화제가 되면 될수록 명성도 높아지고 이름값도 높아지죠. 그런 것처럼 트럼프도 결국 이게 지금 쇼다, 쇼가 아니다, 뭐 이렇게 사람들의 의심도 많이 받고 사람들의 찬사도 받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트럼프의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들 관심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가장 큰 이익을 보는가? 이런 사태에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요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결국 트럼프가 가장 큰 이익을 보게 됐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 코인에 투자한 사람 얘기도 나오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습니다. 트럼프 초기 투자자 438만 달러 수익 상태. 뭐 사실은 시장을 뒤흔들 만한 정도의 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돈을 벌었다. 우리나라 돈은 한 60억 정도 번 거죠. 트럼프가 총격 사건
사건이 이제 터지기 전날 트럼프 코인을 좀 이제 추가로 샀는데, 이 사람이 트럼프 코인을 매수한 이후로 이제 트럼프가 총격 사건 이후로 붐업이 되니까 트럼프 관련 이제 밈 코인도 급등을 했다. 그래서 수익을 많이 봤다. 이런 기사도 있는데, 실제 트럼프 이슈가 터지기 전후로 뭔가 금융시장에서 분명 시그널이 있었을 거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총격 사건 터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트럼프 관련주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피격의 증시 술렁, 이곳에 뭉칫돈 물린다. 이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여기에요. 트럼프 테마주인 인디에프 상한가 오늘 나왔고요. LIG 넥스원 그리고 현대로템 방산주죠. 방산주가 꽤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난리를 치면은 방산주가 급등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가 붐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주식들 찾아보시면은 매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증권가에서 보는 거는 수혜주가 어디냐, 금, 그 다음에 에너지, 방산주, 금융 쪽, 이쪽이 좀 수혜를 볼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테마로 확실하게 시장에서 묶인 종목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러면서 시장에서 묻히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금리 인하예요. 지금 이제 거의 대부분 투자자들, 대중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은 시장이 더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통계로 많이 살펴봤지만 그거는 이제 진실이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금리 인하가 무작정 능사는 아니다. 오히려 금리가 인하되고 나서 특히 여기다가 장단기 금리 차가 같이 이제 역전된 게 엮이기 시작하면은 답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패드워치 기준으로 이제 2024년 9월 이제 금리 발표 때 금리가 실제로 인하될 가능성이 90%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 9월에 금리 인하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정대로면 9월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금리 인하 관련해서 흥미로운 통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요 자료예요.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은, 금리 인하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 이후로 평균적으로 미국 증시가 195일 동안 23% 정도 하락을 한대요. 근데 닷컴 버블 때나 금융위기 때 보면은 지수가 반토막 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전후로도 지수가 꽤나 많이 꺾이는. 그래서 금리 인하는 사실은 시장이 크게 꺾일 가능성을 높인다라는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 거고, 일단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1980년 당시에는 시장이 마이너스가 나진 않았는데 크게 플러스가 나지도 못했어요. 일단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건 연착륙 아니면 경착륙이 올 거라는 신호기 때문입니다. 왜냐?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 이 경제 안 좋아지는 거를 미리 막으려고 연준에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가 되면은 경제가 어려워질 가능성을 이제 미국 중앙은행 자체에서 높게 보는 거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지곤 합니다. 근데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가 된다.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엮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경착륙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됩니다. 일단 1970년 이후로는 100% 확률로 경제 침체가 왔어요. 주가도 꽤나 적지 않게 폭락을 했었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 이슈에 지금 사람들이 다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금리 인하가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사실은 경제나 어떤 증시에서 어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금리거든요. 즉 금리 인하 이슈가 상당히 사람들한테 중요한 내용입니다. 사실 경제를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사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투자를 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게 금리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럼 금리가 인하될 거다라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제 어떤 전망이나 사람들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이제 열로 쏠려야 되는데 트럼프 쪽으로 다 쏠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이슈가 잊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슈들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사가 또 나오고 있냐면, 테슬라랑 아마존을 이제 알아본 초기 투자자가 있대요. 뭐 이제 테슬라랑 아마존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나 보죠. 근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엔비디아 시총이 10년 안에 50조 달러를 갈 거다. 50조 원도 아니고 50조 달러를 갈 거다. 한화로 7경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상상이 가시나요, 여러분들? 이 얘기는 금 시총의 3배가 될 거다, 엔비디아가. 또한 이제 지금 현재 시총보다 몇 배예요? 20배 이상 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미국 이제 빅테크 종목들의 이제 수십 년간의 평균 PER을 보게 되면 20포인트 정도로 잡아보게 되면은 순이익이 한 3,500조 원 난다는 거나 다름이 없는 얘기예요. 이 시총이 7경 원이 간다는 거는 PER 20포인트 기준으로. 그러면은 현재보다 순이익이 90배 가까이 늘 거라고 전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우리가 수익을 10배를 보고 20배를 보고 해야지 우리 인생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대로 간다라고 하면은 시총이 몇 배가 느는 거냐면 50조 달러에 3.1 이렇게 해보면은 16배 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16배 정도 우리가 엔비디아를 지금 사서 수익을 보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뭐 바뀔지 안 바뀔지 모르겠지만 투자금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인생이 좀 달라질 정도의 돈을 벌 수는 있겠죠. 16배 정도 수익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시장에서 이 정도의 수익을 봐야지 뭔가 크게 종목으로 수익을 내서 인생이 바뀔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수익을 보려면 순이익이 90배가 떠야 되는데 지금 엔비디아 순이익도 말도 안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순이익이 더 90배가 늘어난다? 그럼 도대체 이 반도체를 누가 사줄 수 있다라는 걸까요?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순이익 3,500조 원? 순이익 3,500조 원이면 지금 애플 바로 살 수 있는 정도 단계 수준의 시총이에요. 아니 순이익이에요. 순이익을 3,500조 원 내는 기업이 있나요? 그래서 요거를 이런 정도 수준으로 너무 극단적인 수준으로 좀 이제 전망을 하는. 그러니까 물론 엔비디아가 중장기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히. 근데 너무 과도한 목표치를 설정해 놓는 얘기는 좀 경계를 해보는 게 우리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들떠 있는 사람들의 심리 때문에 이런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뭔가 말이 안 될 수 있는 이런 내용들도 너무 사람들이 우와 진짜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매수를 하는. 그래서 눈과 귀를 마비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트럼프 이슈부터 해가지고 막 이런 뭐 시장에 대한 어떤 아주 황급빛의 어떤 그런 장밋빛 전망들 이런 것들이 분명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팩트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투기 심리가 쏠리고 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의 돋보기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요. 부족하지만. 그래서 팩트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시장을 판단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그런 방향을 갖고서 방향성을 갖고 제작을 해보도록 했고 금융시장을 좋아하는 한 젊은 청년의 관점 요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고 봐주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뭔가 제 영상을 보고 인생을 맡겨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도 않고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이제 제가 올해로 치면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투자를 시작한 지가 14년 차인데 그렇게 해오고 있는 사람의 어떤 그냥 하나의 관점 시장에서 이제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의 관점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고 그런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찾는 나 대신에 좀 이제 뭔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주는 비서 요 정도로 생각해 봐 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